카페에 먼저 도착한 건 나였다. 창천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두어 잔 주문하고 가방 속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손으로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다. 반지를 꺼내 보여주려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지를 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면이 이렇게까지 조용할 줄은 몰랐다. 5회를 함께 버텨온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치고는 너무 평범한 오후였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습관처럼 굳어진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맞은 편에 앉았고 나는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켰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먼저 와닿았다. 하울이는 오래 만났다. 20살의 끝에서 시작해 30을 넘기기까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절을 함께 통과했다. 취업 준비로 울던 밤도, 첫 월급을 받던 날의 설렘도, 가족 문제로 다투다 지쳐 잠들던 순간도 다 기억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늘 말했다. 이가 정도면 결혼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나 역시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사랑이 오래 지속되면 언젠가는 결혼이라는 형태로 완성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당연함, 이 나를 숨 막히게 만들었다.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대신 더 자주 계산기를 두드렸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할 때였다. 날짜를 잡고 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이 설레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주변에서는 다들 힘들다고 했다. 원래 결혼 준비는 그런 거라고.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된다고. 그래서 나도 참고 넘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질문이 떠올랐다. 왜?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때 웃지 못할까? 왜 대화의 끝에는 항상 돈과 조건이 남을까?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이렇게 무거워지는 게 정상일까? 그는 점점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집은 어디에 살지, 대출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부모님 도움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하나하나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나는 내가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에게는 안정이 중요했고 나에게는 확신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커피가 식어갈 즈음 나는 가방에서 그 상자를 꺼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계속 떠올리게 된다. 결혼을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동료처럼 움직였다. 주말이면 데이트 대신 웨딩 박람회를 돌았고 저녁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예산과 일정이었다. 그는 꼼꼼했고 책임감이 강했다. 그 점이 좋았고 그래서 더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어떤 드레스를 입고 싶은지보다 얼마까지 가능한지가 먼저 물어졌고 내가 어떤 삶을 꿈꾸는지보다 그 꿈이 현실적인지가 더 중요해졌다. 이해하려고 애썼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라고.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나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누구는 신혼집을 부모님이 해주셨다더라. 누구는 해외로 신혼여행을 간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부러움이라기보다는 불안으로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압박이 나를 짓눌렀다. 그는 그런 나를 보며 현실을 보라고 말했다. 남들 기준에 휘둘리지 말자고.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고.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닿다. 부모님과의 상견례를 앞두고 갈등은 더 선명해졌다. 양가가 모여 앉아 집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어른들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서로의 입장을 탐색했고 그 사이에 앉아있던 나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다들 자기 나름의 기준과 경험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 결혼은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수많은 기대와 조건이 덧붙여진 선택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말이 없었고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정말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각자 다른 그림을 들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결혼을 멈추는 상상을 했다.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 후로 나는 내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됐다. 결혼을 멈춘다는 선택이 과연 도망일까? 아니면 솔직함일까?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도 혼자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 순간에도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부러워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둔 여자.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사람. 그 이미지 속에 나는 늘 웃고 있었지만 실제 나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정작 나 자신에게 남는 힘은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찾아왔다. 신혼집 가구를 보러 갔던 날, 그는 소파 앞에서 멈춰서서 가격표를 먼저 확인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건 좀 과한 것 같아.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겠구나. 무언가를 원하면 먼저 현실성을 증명해야 하고, 감정은 늘 그 다음 순서로 밀릴 거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분명해졌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삶이라는 사실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말을 꺼냈다. 더 이상 미루면 그를 속이는 것도 나를 속이는 것도 모두 잔인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처음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다들 결혼 전에 힘들다고.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자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고. 5회가 아깝지 않느냐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다. 시간을 이유로 나 자신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걸.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못했다. 서로를 설득할수록 상처만 깊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 눈물이 났다. 슬퍼서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사랑이 남아 있어도 함께 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다. 식장에 전화를 걸어 계약 취소를 했고 메시지로 위약금 결제 알림이 떴을 때 손이 잠시 떨렸다. 숫자는 분명 적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담담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는 이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나 역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잘 지내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서로에게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길로 돌아섰다. 5회를 함께한 사람과의 마지막 인사가 그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 혼자가 된 집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다. 결혼을 준비하며 상상했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적어도 이 공간에서는 나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됐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들이 이어졌다. 밤이 되면 가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 감정조차 솔직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위안이 됐다. 나는 비로소 내 감정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생각한다. 물론 아쉬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나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나를 잃어갔을 거라는 사실이다. 사랑은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숨쉬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안다.
조건과 기대 속에서 겨우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누군가를 무너뜨린다. 지금의 나는 완벽하지도 확신에 차 있지도 않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5해를 버틴 연애가 실패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 시간 덕분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원하지 않는지를 배웠다.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결혼이라는 결론보다 과정 속의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다. 그 선택이 늦었을지라도 지금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다. 그리고 그 솔직함 하나만으로도 이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믿고 있다.